오늘 독서클럽 제 1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보는 수요일날 건강 코치 양성 과정 처음으로 노래 강사협회 회원들 대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자세히 안내하기로 하고 행사만 있었다는 거. 26일날 제6회 저스 특강 잘 마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제2회 문자 마케팅 특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시고 오는 분위기가 좀 돼서 즐거운 마감시켜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없이 스스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에 했던 분들 한 20명, 그 다음에 더 많아지면 계속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모습이 되니까 이제 다른 홍보는 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형태와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교육 정보는 5월 16날부터 이제 미소 건강 코치 교육 과정이 시작됩니다. 교육 목표는 코치 강사 양성, 그 다음에 전국 강연을 통한 고객 확보, 온라인 고객 확보, 그 다음에 교육 비용은 50만원인데 출석하고 과제하면 다 돌려주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을 안 받는 거죠. 실은 100만원 이상 되는 비용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처음이라서 그렇죠. 비용 안 받고 하고 대신에 이제 과제 출석만 잘하면 그대로 돌려줘. 목적은 돌려주는 게 목적이고 그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걸 정확하게 들었냐. 만약 들었다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미소건강에 대한 신뢰, 제가 그동안 얻었던 수없이 많은 정보들에 대한 신뢰,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는구나에 대한 그걸 배우게 하라는 게 정확하게 배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만둬도 돼요. 교육 마치고 그만둬도 전혀 뭐라 하지 않아요. 진짜로 이걸 알고도 그만두면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그만 못 두거든요. 무서워서 그만 못 둬. 진짜 운동을 안 하거나 그 생식을 안 먹으면 진짜로 불안 증세가 생겨요. 물론 저는 이제 하도 나은 데가 많아가지고 안 먹었을 때 다시 도질까 봐서 그러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영양균형이 결국은 건강이고 영양균형이 결국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도 안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저희 자신감입니다. 비용 안 받고 거의 1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우리가 투자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 과정은 신규에는 이제 영상으로 사전교육, 집체로 12시간, 실습으로 12시간 이렇게 해서 코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일정은 1일차 5월 16, 5월 23일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4회차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런 걸 다 교육받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기도 수행하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는 그런 과정까지 전부 해주고 이거 마치면 평일로 지금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마치면 고객을 배정해줘요. 고객을 배정해주면 그 고객을 지금처럼 이렇게 체험단에서 이런 식으로 건강체험단 이렇게 관리를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는 과정이고 1단계 카톡 체험단에서 관리하고 2단계는 화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하는데 정말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치들에게는 혜택이 커요. 우리보다 혜택이 커요. 우리가 7만원짜리 생식을 50%로 줘요. 우리는 원가가 있잖아요. 생물이기 때문에 원가가 크거든요. 원가가 50%, 60%, 70%에 가까워다가지고 우리는 반절 줘버리면 우리는 반절 가지고 그 반절 가지고 원가를 따지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거의 없는 셈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일단 우리 한바탕 저지르자.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아무튼 영양균형으로 쑥대밭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이런 마인드로 한바탕 저지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한번 그때 같이 참여해서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있는데요. 예. 고객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카톡에 고객을 30명을 담아서 주는 거죠. 그냥 고객이 다 주는 거지. 맞아. 고객은 어떻게 모으냐면 전국 강연회하고 온라인 이 광고가 나갈 때 이 무료 코칭 한 달을 해줘요. 그럼 무료 코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거기다 배정해 주죠. 한 달간. 그럼 한 달 하면서 정들고 관계되어지면 또 그것도 무료 코칭 들어와도 생식 먹으라는 소리 안 해요. 그냥 식사 관리, 운동 관리, 의식 관리, 관계 관리, 그 다음에 인지 관리 이렇게 해서 관리만 해주는 거죠. 무료로. 맞아. 내가 이거 하면서 코치 하면서 진짜로 잘하게 되더라고. 그래. 보여야 되니까. 네,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내가 이거 18년에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 내가 이거 해야 내가 나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걸로. 대신에 아주 업무는 쉬운 걸로. 그냥 카톡에서 서로 대화하는데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 부분은 많이 강조하나요? 코치를 그런 충성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게 목적이에요. 예. 코치 된 사람들이 이걸 안 먹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잘 안 하고 택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하고 원 대표님 트위터랑 해가지고 뱃살에 넓이랑 두께랑 해가지고 요즘에 좀 좋아지신 느낌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좋아졌어요. 교수님은 예. 확실하게 이제 진짜 자기가 많이 그걸 본인이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속몸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험장 요즘 좀뭐 가리는구나.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우리 인지기술, 언어인지기술이 인공지능 독해 기술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주커버그나 알파고, 하사비스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희 장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럼 나서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문위원으로 아예 나서주기로 했고, 두 번째는 국가교육, 공교육계획을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신일령 위원장하고 독대를 좀 해서 브리핑을 하게 해달라 했더니 거기는 힘없어. 위원장들은 다 그냥 껍데기야. 그러면서 헌정에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강연을 하게 하고 그 교육부에 차관국장 관련 부서를 다 초대하면 된대. 방법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잡을 거니까 강연 계획서만 보내달라고. 지금 현장에 거기가 지금 멤버잖아요. 멤버이면서 거기 주요 멤버. 응? 헌정이가 뭐 국회의원 졸업한 사람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나름의 위세가 있죠. 우리나라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부와 뭐 명예를 다 같이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하자 해가지고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어제 대한신학교 총장이 지시해가지고 우리 인지기술이 이렇게 의문과 탐구를 통해서 이렇게 미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어떤 일을 기획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기획 순서를 따라가는 게. 그제도 이제 세무사협회에서 이제 새로운 단체를, 우리 세무사 김상철 회장님이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네, 세무사협회의 어떤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법인체 이제 정관을 만드는데 목적하고 사업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배경, 목적, 사업을 만드는데 대다수가 남이 만들어 놓은 데다가 대입해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날은 제가 이 인지기술을 선을 보였죠. 예. 무슨 문제 때문이냐. 예. 그다음에 어떤 것을 원하느냐. 목적. 자, 그럼 희망한다라고 먼저 해보자. 우리는 희망한다. 뭘 희망하냐 이제 물어. 예. 그러니까 회원들의 단합. 두 번째는 이 법인체, 세무사협회나 세무사협회 어떤 변화. 그럼 뭘로 할 거냐. 이렇게 하나씩 물어가니까 정교한 목적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름을 정할 때도 세무사 협회로 갈 거냐, 아니면 세무 경제 세무사들의 어떤 그 역량 개발로 갈 거냐, 이 법인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담는 주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하나하나 이제 잡아준 거죠. 세무 경제 연구소냐, 연구회냐, 세무 복지 연구회냐.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세무와 복지는 명사 두 개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 그럼 이 사이에 빠진 단어가 있다. 세무와 경제냐? 세무를 통한 경제 발전이냐? 세무를 통한 사회복지냐? 세무사 사회복지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하나씩 잡아줬죠. 1시간에 걸쳐서. 깔끔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녹화를 떠나서 녹화는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 기술은 네. 실제 진짜 이용하는 거죠. 네. 이게 돼? 우리도 이걸 요청하면 그런데 그건 컨설팅 쪽으로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컨설팅이에요. 근데 바로 그거를 이제 총회 대한신학교 총장이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전략이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먼저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문제로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로부터 그 괴리를 메워나가는 것. 이 과정이 전략 수립 과정인데, 이거를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지기술을 활용하는 법을 모르면 진짜 그냥 되는 대로 갖다 적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장이 이 기술을 인지를 했어. 그래가지고는 목회자가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역량. 네, 원래는 이렇게 제안이 왔어. 봐봐요. 거기서 온 제안은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하자. 이렇게 왔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먼저 첫째 문제가 뭐냐. 교회를 성장시켜본 목회자가 해야 돼. 두 번째, 전략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 성장에 관한 전략은 개척교회 설립부터 그 다음에 예배에서부터 교육과 전도와 교제와 교회 운영 구조와 헌법과 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근데 시간은 이틀간 4시간이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짚었죠. 자, 그 주제에 4시간은 말이 안 되지 않냐. 또한 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는 그 모든 주제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로 현장에 있는 목회자 구조를 가진, 목회 구조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내가 할 얘기는 아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주제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 전략 수립 역량 워크샵. 예. 어때요? 정확하죠? 예.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을 개발해준 워크샵. 그러니까 듣더니 이제 그 서교수가 바로 그거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잡아준 거죠. 근데 그거는 엄청 진짜 지역마다 네. 목사들이 가장 큰 고민이 그건데 그거죠. 제대로 못하는 네. 거라서 이거는 그냥 처음에 그 오픈식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과정을 한 단계가 아니라 몇 파티를 열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제일 큰 고민이 사실은 이제 그 교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부분만 조금만 도와주면 그러니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밥 못 짓는 사람한테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밥 못 짓는 사람한테 지금부터 밥 짓는 방법을 찾아와라. 그럼 그 기획 아니에요. 그럼 여기저기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 순서와 방법을, 도구를 찾아와서 정리해 오면 내가 그 순서만 보면 아 이렇게 지금 밥 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교회 어떤 지역에 개척하러 갔어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맡았어요. 그럼 상황 살피고, 그 다음에 내 교회 상태 살피고, 목표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전략들을 수립하고, 그게 맞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죠. 다 하고 있는 일이니까. 문제는 그 전략들을 수립하는 기획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우선 테스트 과정으로 이제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수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고 이어서 잘 되면 그걸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시키자. 일단 하나 세팅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분명히 어떤가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제일 빠르게 진짜 그렇죠. 인지기술이 가장 현장에 접목되는 그 자리잖아요. 학생들한테는 인지기술이 학습에 바로 접목되잖아요. 독서하는 사람한테는 독서에 접목되고, 각 영역별로 조수를 하는 사람은 조술에 접목되고, 이래서 정말 이제 인지기술의 현장화가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겠나. 어젯밤에는 이제 이영수 원장님하고 같이 인지기술을 이용한 수능 독해 기술, 수능 독해 교재를 개발하는 쪽으로 어젯밤에 회의를 하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수능 독해 교재를 만들면 수능만 하는 건 아니죠. 국어, 사회 모든 게 다 지문이니까 결국 학생들에게는 글을 읽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저자들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학생은 글을 읽어서 체계화시키는 거고,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읽어서 체계화시키는 거고, 기업가는 현장을 읽어서 체계화시키는 거고. 자, 이게 바로 전부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자기의 현장을 읽어서 성공 전략을 체계화시키고. 뭐 더 다른 거 있나요? 그게 우리 삶인데. 그거의 핵심 역량이 바로 이 인지기술이라고 할 때 정말 좀 더 욕심이라면 우리 배우고 있는 우리 수강생들이 정말 좀 빨리 배워서 현장에 팍팍팍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바람. 네, 여기까지 정보 공유 잠시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멤버 관심 나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네? 응? 아, 여기부터 해야지. 자, 우리 영수 기자님부터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카메라. 목소리 잘 들리느냐면 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온라인에? 다른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김영현 선생님 목소리 없던가요? 마이크 설치했거든요. 잘 들리네요. 김영찬 선생님 목소리 잘 들려요? 다른 분들 저 말고? 조금 작게 들립니다. 아, 좀 작게. 그래도 예전보다 낫나요? 네. 아, 마이크 효과가 있긴 있네. 자, 진행합시다. 아니 그냥 저는 이거 네네, 그냥 그거 보면 돼요. 네. 한 주간 가장 행복한 일. 한 주간 가장 행복한 일은 뭔가 이렇게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내내 내가 예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를 그냥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정말 저 욕심 안 내도 얼마든지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신 상태나 또는 나의 성장 정도가 많이 달라진다. 되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들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순화하는 그런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책쓰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귀한 인맥들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대학원이든 대학원이든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인지기술의 가치와 그런 귀한 가치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형성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 다음으로 더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쉬운 것은 지금 제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못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딛고 저희들은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바지런하고 좀 그렇게 또 계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여정을 하려면 내가 신체적으로 더 단단해야 되겠다라는 아쉬움과 또 그것을 넘어선 의지를 내는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은 대표님. 네. 네. 뭐부터요? 처음 오셨는데 행복한,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가장, 네, 처음부터 소개부터 해야 되네. 소개부터 치겠어요, 뭐지? 용기사님. 노트북 화면을 좀 이렇게 돌려주시면. 소개 좀 잠깐 하시고. 네, 우리 원정호 대표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책 저술과정 처음 1주차 때 끌려오셨어요. 거의 끌려오셨다가 오히려 이제 정말 주각 때는 또 기대가 되는 주 멤버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지난주 책쓰기 특강 때 발표를 하셨는데 교수님보다 더 큰 반응을 얻어내셨어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책 쓰는 방향도 나도 전혀 관심 없던 책에 전혀 관심 없는 초짜도 이렇게 책을 쓸 수 있고 강사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책쓰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클럽에 초대하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원정호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종호입니다. 우리 옆에 이용수 이사님이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걱정이 있어요. 제가 좋은 점은요. 제가 작년 12월 30일 날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지금 이제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체중이 한 4, 5kg 정도 늘어가지고 이거 다시 도로 키워서 체중을 빼야 되나라고 하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미소 생식 먹은 지가 지금 열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열흘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체중 증가하는 부분은 멈췄고요. 빼고 다시 한 1kg 정도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그 체조하라고 이렇게 준 매뉴얼이 있었는데 손에 볼 때는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야. 근데 제가 그 운동하면서 1분의 시간이 이렇게 길다. 빠르게 느끼고 있어요. 옆으로 그 버티는 거 있잖아요. 1분이 정말 길더라고요. 1분이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1분이 몸에는 좀 이렇게 어깨 쪽에 이제 푸시업 하니까 간이 좀 잡혀가지고 여기가 좀 든든한 그런 생각이 들고 요거 가지고 제가 그 피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 효과를 내서 다른 분들에게 제가 그 비포 할 때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잘했다. 와. 다 찍어놨어요. 예. 제가 아토피 피부도 있어가지고 피부 사진 찍어놓고 창피한 얘기지만 무좀도 좀 있어요. 무좀도 좀 있어요. 하나 찍어놨어요. 어디까지가 이제 되는지는 제가 성실하게 운동을 하고 하면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서 이게 좋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책 쓰기 과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기록을 하려고 해도 타이핑 속도가 내려가지고 계속 이 타이핑이 독수리에서 조금 진전은 나갔는데 한 5자 치면은 백으로 2자 정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스피드가 굉장히 안 나서 새로 이제
자판 올려. 민재 조교님이 어. 가르쳐준 그 타이핑 자판 그 깔아 지금 연습 하고 있고요. 잘하고 계셔요. 네, 그거 그러다 빨리 보니까 끝내야 돼. 이제 그 띵커아이들이 조금 늘긴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데 이쪽 두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인지기술 네. 쪽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제 다시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 일침에 네. 항상 그거 다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뭐 인프라도 새로 구축해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아직은 질서가 없이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게 좀 조금 더 가게 되면 어떤 그 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근데 원 대표님 말만 꺼내면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 네. 입만 열면 울린다니까. 그러니까 1분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아니 1분이 진짜 아니 나도 아니 왜 1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공감했냐면 우리가 이거 하면서 1분 이렇게 그러니까요. 빨리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버티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버티면 이긴다. 예, 감사합니다. 이분이 길다는 것을 다 느꼈는데 이분의 인생 바뀐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감사합니다. 예. 동영상 꼭 봐야겠네. 네, 꼭 보셔요. 자, 우리 박 원장님. 좋은 일은 이제 남북의 평화가 왔습니다. 맞아요. 어제 뭐 12시간 동안 봤는데 또 그건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생각했고요. 아쉬운 것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러면 수학도 하고 뭣도 하다 보니까 한쪽에 막 지속적으로 못한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 대표님. 저는 일단 아쉬운 거는 너무 바빠요. 이게 생산적인 일로 바쁘면 괜찮은데 그 엎질러진 물 치우느라고 너무 바쁘고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는 뭐 엄청나게 바쁜데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저 자신도 많이 힘들게 하는 일이고 지치게 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이제 쭉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바쁜데 뭐 뒷마무리 좀 이렇게 해줬는데 남이 싸는 똥 그거 냄새 맡아가면서 온몸이 똥 묻혀가면서 치우는 거랑 상황이 너무 흡사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무슨 놈이야 이 똥 치우는 일이 이러겠나.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좋은 점은 어제 이제 폴트 복지 타운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그 아들놈 때문에 그 복지 타운을 만들어 주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 만들고 장애인 학교 만들고 그래서 원래 이제 기숙학원을 했던 의도를 그거예요. 그 전에 있는 곳에 거기 이제 운동장, 교실, 숙소 이거 다 풀 세팅되어 있었던 건데 거기를 이제 아이랑 이제 사회적 기업 만들고 복지 학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결국 뭐 사기당해서 이러고 나니까는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완전히 순식간에 정말로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근데 어제 이제 만나서 다시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제 욕심 안 부리고 작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학교가 요즘은 이제 그 설립이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적게 하는 것도 그래서 어제 만나면서 좀 힘도 좀 받고 욕심 안 부리면 적게 시작하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규모가 뭐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작게라도 하는 방법은 그래서 아주 의미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재우 선생님 저기 효정 이사님 컴퓨터 화면 켜주시고 그쪽으로 방향을 좀 맞춰주세요. 오늘 안 좋은 거죠. 네. 오늘은 뭐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너무 큰 사건이 대한민국에 선물로 와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뭐로 생겼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일이지만 항상 우리의 나라의 즐거운 일이 나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드는 마음이에요. 그것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해야겠다. 내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나쁜 일은 제가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아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마음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조금 지인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아주 조금 이해관계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화를 내고 있고 무척 실망했고 잘 내는 중인데 참 어렵다. 그런 사람, 저는 한 사람도 잃기 싫은 좀 무모함이 있어요. 강한 충돌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최근에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또 그리고 제가 사실 관계되는 몇 군데는 그런 자기 이해관계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부터 잘 적응하고 서로 이해하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관계 문제는 힘들지 않게 하려면 힘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발생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보통, 모든 관계의 기본은 어딘 줄 아세요?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는요, 이 기대치부터 시작됩니다. 기대치.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결국은 갈등 다음인데, 그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그럼 기대치는 왜 생길까요? 욕심. 네, 서로, 그건 기본이에요. 왜냐면 너나 나나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기대치는 정확하지 않는 표현. 네. 그러니까 계약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는 기대치를 다 그냥 산산조각냅니다. 저도 사실 제 이야기 그냥 이야기 받아서 나온 김에 할게요. 이제 우리 문자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영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갖고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구두로 하는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듣고 계약서에 구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구두를 해놓고 이제 혼자서 계약서를 쓰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아래로 하이로 자기가 영업한 거에 하이 영업한 사람들이 한 영업 결과도 자기에게 좀 줘야 자기가 더 열심히 하지 않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하이의 개수를 10대를 나눈 그냥 보통 네트워크에서도 한 7단계 하고 막 그러잖아요. 10대를 했는데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이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개수가 이렇게 바이너리의 10대는 괜찮은데 바이너리 같으면 내가 5명 해도 1이 세고 1이 세고 1이 세고 1이 세고잖아요. 이렇게 10대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줄기를 제한 없이 한번 해봅시다. 30명 했어. 쭉 1대야. 30명씩 했어.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도 이론상 10대면 어떻게 돼 이게? 기하 천문학적이에요. 천문학적. 예. 네. 그래서 아차 내가 바이너리로 왜 네트워크에서 바이너리를 하는 줄 처음으로 알았다니까. 아 그렇구나. 왜 바이너리 두 줄로 가는 건지를 그때서 어디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돼. 그분한테 기대치를 줬잖아. 10대라는 기대치를 줬잖아요. 거기다 퍼센트까지 줬어. 그래서 얼마나 이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계약서 아침에 띄워놓고 저녁에 마감했다니까. 일부러 이거 지금 안 보이는 거야? 네. 아니 저기 보여요 지금. 청중도 이거 보여요. 영수 기사님 거를 클릭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만 보이잖아요. 화면 공유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안 보이죠. 나를 안 했구나. 쏘리. 그러네. 쏘리.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어딜지 하면서 내 걸 시인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대치를 잘못 준 거에 대해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그런데 문제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보통 계약서 쓰면 법무사나 세무사 이렇게 맡겨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검토하는 걸로 해가지고 바이너리의 네트워크에서 쓰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줄기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범위. 그냥 칩되면요 천문학적 숫자가 나와요. 본인도 듣고 있더니 그러네요.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아주 3대로 오셔요.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큰 게 바로 섭섭함이죠. 기대치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썼던 방식은 철저하게 사실을, 팩트를 밝히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상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일단 그 부분을 인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 양해해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저는 너무 깔끔하게 됐어요. 아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산관리를 좀 하다 보니까 원래는 부동산 집지였다가 금융쪽에서 갔는데, 부동산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정직한 투자가 경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매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데,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경매 거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써야 되거든요. 저는 계약서 안 써요. 제가 친한 사람 계약서 안 써요. 계약서 안 쓰면 작품이 안 쓰셔요. 작품이 있을 만한 사람과는 아예 거래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약서가 사실 완벽하게 굉장히 어렵고, 계약서의 전제는 작품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진짜 신뢰할 사람과 거래하든가, 아니면 거래 시에 상당한 부분을 양보하든가, 이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생각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왜 쓰느냐. 이게 장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찢는다. 그게 장자의 세상이에요. 왜 그러느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이 계약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나한테 계약서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서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서는 찢는다. 저도 계약서를 써놓고 계약서를 종이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왜 쓰느냐. 저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 계약서를 쓰면 제가 항상 거의 갑이거든요. 제가 계약서를 쓸 때는. 그러면 갑이 계약을 어길까요? 을이 어길까요? 여러분 생각에?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항상 갑이 어기지. 을은 안 어겨. 을은 어주 애지중지하고 그 계약 지킨다고요. 갑이 어겨요. 내가 해보니까 계약서를 안 쓰면 내가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법이 바로 계약서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제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예요. 저는 을이 쓰자는 소리 안 해도 내가 쓰자고 해요. 왜?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내가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갑에게는 사실은 부담이고 손해예요. 갑은 계약서 안 쓰는 게 편해요. 왜? 상황마다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면 되거든. 그럼 갑 입장으로 따라와요. 아니면 털어버리면 돼요. 네, 털어버리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건 갑에게는 별로 좋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것은 불신이에요. 왜? 항상 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 대화하면서 풀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끝에 가서는 상대방이 보았을 때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됐지? 이 상황은 이해해서 바꾸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는 손해가 와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서를 써요. 두 번째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요. 계약서는 포맷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인류가 경험해왔던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에 들어가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 어제도 보니까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발견한 거야.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런 것처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저는 계약서를 적용하기 위해서 쓰지 않아요. 저는 손해보고 말지, 예, 손해보고 말지 계약서 가지고 따져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계약서를 써요. 그렇다면 계약서는 굉장히 인간관계를 갈등을 줄여줘요. 거의 갈등 없게 만듭니다. 좋은 계약서는 갈등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올리온그룹 운영한 지가 10년 가까이 돼가지만 그렇게 법적인 시비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올리온그룹의 시스템은 법적 시비거리가 아주 그냥 넘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시비까지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유 아시죠? 우리 지금 시스템 운영하는 방법.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것은 거의 계약서예요. 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 거죠. 네, 아무튼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됐어요. 우리 변 대표님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 많이 듣고 보니까 야, 왜 이걸 모르지? 계약서에 관한 이런 생각을 전혀. 그러니까 저는 평생 동안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신뢰관계만 있으면 그걸 충분하다. 근데 정말로 그 핏줄보다 형제보다 더 가깝게 친구로서 30년을 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이해관계가 되니까는 본인들은 뭐 계약서 없는데 뭐 당신이 대표이사 아니냐, 당신이 연대보증 쓴 거고, 당신이 건물 계약도 당신이 한 거고, 거기 대출도 당신이 이름으로 돼 있는 건데 뭐 우리는 뭐. 근데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걸 물론 이제 내용 증명을 하고 마구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야, 이 계약서의 중요함이라는 거를 진짜 얘기는 돼 있으니까. 내가 송교수님한테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으면 그럼 계약서 근데 평생을 그리고 살았으니까 신뢰관계가 제일 우선이고 사람이 살면서 하다 양보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은 맞아요. 자기 살길이 먼저가 되니까는 그 사람 나쁘다라고 할 것도 아닌 자기 생존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래서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온이나 인연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난 교수님 그렇게 보면서 그거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죠. 아 이거 계약서 안 쓴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하게 계약서 이러 합시다 했으면은. 그래서 그것도 참 아무리 좋은 인연도 결국은 나한테 이어져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아주 정말 시가 많아요. 오늘까지 이 얘기 들으면서 여기 아마 가장 정말 가슴에 계약서의 용도에 대해서 네. 새로운 각도를 갖고 계신다고 제가 놀랍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걸 발견한 게 30대였어요. 30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커뮤니티로 한 100명이 살았잖아요. 100명이서 살면 얼마나 일이 많을 건지 생각해. 한 공간에서 100명 살면요. 처음에 전요 함께 살면서 뭐든 다 저 사람의 문제로 보이더라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다 저 사람 문제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다 막 그냥 문제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만 힘든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게 문제더라고. 왜냐면 그 사람은 100개 중에 몇 개를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것만 내 눈에 띈 거예요. 그 잘하는 거를 사람이 어차피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 그럼 못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은 이 사람이 못하는 걸 이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고 저 사람이 못하면 이 사람이 해결해 주는 이렇게 사는 게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문제의 원인들이 대다수가 바로 기대치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한 거죠. 뭐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서 그 기대치를 줄일 수 있는 게 뭔가? 대부분 사람이 기대치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만날 때는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장점은 말하고 단점은 의도적으로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게 돼. 그럼 상대방은 단점을 안 보고 장점만 보니까 과잉 부풀림 현상이 나타나. 그리고 부풀림은 추세가 돼. 부풀림이 추세가 되니까 예측은 더 높아져. 이건 엄청난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단점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냥 단점을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풀림의 추세 효과가 나타난 거야. 이 생각을 별로 안 했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장점이 나타나고 단점이 없을 때 장점의 추세 효과가 나타나면 끝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나보면 별거 아닌 사람인데 사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죠? 유명세. 예.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아 이건 정말 균형 있게 말을 다 알려주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단순한 차이가 아니구나.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 이거는 숨겨진 이 추세 효과는 어마무시한 인간이 신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걸 연습을 한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려웠죠. 제일 어려운 게 언제냐? 강의할 때가 어려워. 특별히 비전을 제시할 때 어려워. 그렇죠. 비전을 제시할 때 내가 가장 이건 정말 마음속에 정말 담고 있는 문제인데요. 비전어리들이 다 듣는 말이 허풍쟁이라는 말을 들어요. 이 고민을 누가 얼마나 할까 진짜. 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래놓고 안 받을 때도 있어. 이렇게 이러면 누가 처음부터 들어가냐고.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근데 이렇게 해야 천국 가? 이러면 이제 또 누가 가냐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돼. 근데 여기 조건을 빼놓고 간다고. 어느 게 맞아요? 지금 궁금해졌어. 부자가 맞는 거죠. 효과가 떨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부딪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돼. 이거를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할 때는 언제냐? 나하고 더 이상 이 말 이후에 나하고 관계가 없을 사람. 이건 말해줘야 돼. 근데 내가 윤희사를 내가 지금 같이 데리고 같이 가. 그럴 때는 괜찮아. 야 이거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나 따라와.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도해 줄 수 있어. 왜? 나를 믿으니까. 그런데 현재 나를 첫 번째 보고 더 이상 안 볼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게 이제 말 안 해주면 이제 막 따라가다가 이제 나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돼야 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갈 사람은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 어차피 그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내가 옆에서 지도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나하고 관계가 더 이상 없어. 그럼 내 말만 믿고 시작했다가 뒤로 가면 이제 죽일 놈 살려. 지금 말씀하신 관점은 상대방의 입장을 굉장히 배려하는 말.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는데 강의를 하다가 어떤 효과를 위해서 선동적인 거나 네. 액션이 좀 감정이 있는 인센티브를 넣을 때가 없거든요. 근데 한 20여 분 중에서 대부분 감명하는 한 분이 네. 요즘에 한 분이 지적을 하시는 게 저거는 맞는데 선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차분한 고찰을 유도하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 굉장히 그분은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라. 이 말은 조건이 부여된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미난 정말 굉장히 우리 철학적인 이야기 깊이까지 들어왔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할 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는 못하더라도 방금 이야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갈등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자 또 비전을 추구해 가면서도 현실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비전을 선포하면서도 여러분이 사기꾼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비전 선포를 했던 사람들이 이 갈등에 다 빠졌을 텐데 왜 말들을 안 하지? 저는 이 중에 강사님이 이제 거기 성주인 강사님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의 꿈이 뭐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저의 꿈은 제가 말씀드린 만큼 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용기 있고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가 그렇게 근데 왜 제가 이 고민에 빠져 있었냐면요. 보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또는 네가 이렇게 하면 정말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근데 소수야. 근데 다수는 대다수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오는 어려움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 해낼 수 있는 소수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어려움에 부딪히는 다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게 제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말대로 하면 즉 가능성, 즉 인류 역사에 훌륭한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부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너희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말 틀린 말 아니죠. 너희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대다수가 못 지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나는 누가 되냐 이거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마치 사기꾼처럼 여겨진다. 이게 참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줘야 되느냐. 왜? 사실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뭔지 아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건 가능성이죠. 근데 사실은 0.1%만 돼요. 누가 될지는 몰라. 그게 가능성과 사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출발한다 해도 어차피 너희 중에 99.9%는 다 나고 돼.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돼. 이게 우리가 비전 선포를 할 때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한 놈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갈등 속에서 품고 사는 거죠. 비전 제시할 때 제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 그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해. 방법에 관해서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연구가 되어져 있어요. 옥스퍼드, 그렇죠. 예. 하버드, 우리나라도 서울대학교, 서울대, 고려대학교 공부 방법에 무슨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 방법에 관해서 이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유혹을 느끼냐면은 조건을 그거 다 얘기하면은 이 조건을 얘기하면은 누가 몰라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뭘 연구하는 공부 방법과 비전을 제시하되 실행을 어떻게 할지를 차트로 다 만들고 실행력 체크리스트를 주고 이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공부를 잘하는 것이든 사업을 잘하는 것이든 뭘 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존감이 커지는 것과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것, 소통하는 것. 그 이제 제가 요즘에 계속 소통이 되면 너 자신을 소통하기 제일 어렵다. 가까운 사람들. 그럼 결국 시험 치지 않은 사람하고 소통이 되면 언제 어떤 시험이 다 맞을 거야. 근데 저를 이제 이렇게 확장을 시켜놨는데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게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하기가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공부를 계속 얘기하다가 거기서 그 실행력을 거기서 이제 어려운 게 이겁니다. 똑같은 건데요. 방금 부자 얘기나 이 훌륭한 사람 얘기나 똑같은 케이스예요. 보세요. 분명히 학습 역량을 기르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정말 아주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 진짜로 하면 돼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부딪히느냐? 100명이 출발했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등위로 나누죠. 그럼 자기는 어쨌든 간에 1점이 부족하든 3점이 부족하든 등위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진 사람은 해도 어떤 수준을 더 다른 사람이 또 더 열심히 하니까 못 넘어서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의욕이 빠지는 거지. 이 부분을 못 잡아주는 거야. 차라리 그 유명한 그 동물학교 이야기 있잖아요.
오리, 토끼, 물고기, 뱀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자 이제는 수영 시간이다 하니까 이제 토끼는 죽을 맛이고 새는 아주 그냥 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 그래서 이제 나와서 나무 오르기다 하니까 이제 토끼는 뭐 그냥 쑥 올라가고 그죠? 새는 겨우겨우 올라가고 뱀은 그냥 빙빙 돌아. 물고기는 이제 밑에서 바닥바닥 거의 죽어버리고. 그게 이제 현재 교육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자기 재능을 가지고 파고들면 그리고 지금 방법 있잖아요. 나와 있는 이 방법을 쓰면 다 돼요. 다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걸 시험으로 다 그냥 등수를 딱 매기니까 이때부터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정보, 꼭 재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능만 생각하면요. 재능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 개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정보는 한정된 개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순신에 대해서 연구하자. 그러면 이순신에 대해서 연구하자 했을 때 1000명이 모여도 이순신에 대해서 다 연구할 수 있어. 한 놈은 이순신의 어린 시절, 한 놈은 이순신의 명량대첩, 한 놈은 명량대첩의 기술. 이순신 하나만 쪼개도 수천 명이 연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순신 하나만 있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정보하고 재능을 결합시키면 70억 인구가 다 할 수 있어. 진짜. 이렇게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여러분 마을에 슈퍼 있고 이발소 있고 쌀가게 있고 다 있으면요. 하나씩만 있으면요. 서로 살아가요. 근데 슈퍼 5개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죠? 누군가는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마다 각각의 한 영역, 재능과 정보, 서로 다른 재능과 정보를 결합시키면 70억이 아니라 7조 명이라도 다 돌아갈 수 있어. 이 길들이 우리가 지금 공교육이라는 대형 구조 속에서 동시에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 안타까운 현상이 생깁니다. 그 해결 방법이 네. 뭐라 그럴까? 사람의 인식을 깨우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건 제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제도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렵죠. 제도화시키는 게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인식을 바꾸고 이거는 이제 인식을 바꾼 거는 이제 학문이라는 쪽에서 아니면은 사회적인 이슈라는 쪽에서 바꾸고 제도가 따라 바뀌고 이 모든 게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안학교 같은 데를 한 군데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런 거를 구현해 버리는 거죠. 네, 재능이라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재능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세요. 인지력 재능 하나잖아. 인성력 재능 하나잖아. 네, 재능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인지력을 나누면 또 많지만 인지력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희사는 인지력에서 기억력만 뛰어나고 용희사는 인지력에서 읽는 것만 뛰어나고 이 사람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지. 인지력은 통합적인 재능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통합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지력 플러스 뭐 정보, 종류, 서로 다른 정보 종류 요거를 갖추면 대안학교에서 정말 멋진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박사에게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존중하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제는 누구도 무시 못해. 예. 자기만의 정보 특화된 정보를 그렇죠. 예, 누가 무시를 해. 예. 제가 반가워하면서 고등학교 애들한테 무시하지 않는 문화 얘기하려고 지금 사례가 공부 잘하고 뭐 어떤 애는 체육적 다 다르다. 그래도 되게 감동이에요. 그렇죠. 다르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만 특강 좀 다음 주에 됐어 이제 주제 잡혔어. 교수님한테 아주 차별화 느낀 게 법 얘기를 하고 법에 대한 법칙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벌금으로 쓰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엊그저께 요새 언론에 많이 뜨잖아요. 대기업의 가족이 커피숍까지 하는 네. 그런 구조를 제도적으로 막으면 그게 일차적인 방법이 되나요? 네, 방법은 되죠. 네. 네. 제가 막을 수 있나요? 법으로. 네. 이제 법을 막으려면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지금 현재 그런 법은 있죠. 대기업이 그 유관 가족들이 못하게 많이 하죠. 해놨죠. 해놨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야기 참 너무 정말 중요해요. 관심 나누면서 되게 관심이 네. 확산됐어. 관심의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오늘 온라인에 예,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도 한번 오늘 이 이야기 전부 들으셨으니까 한번 그냥
시간 다른 시간에서 나눔 시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안 하셨네. 예? 네. 위원장님. 저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지난주에 놀아서 너무 슬펐고 다시 여기 딱 들어온 순간 정말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하나의 얘기로 두 개를 다 해결하네. 예, 우리 저 회의사님. 저요? 특별히 사랑은 없고요. 가장 깊은 거는 4살 아들의 그 결혼이 정말 삶의 기쁨이에요. 정말 정말 제가 30대 초반 때 낳았다가 먼저 후반 때 낳았거든요. 초반 때는 못 느꼈던 감동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살짜리가 있어요. 네네, 그 기쁨이 있고요. 최근에 깨달은 건 문자 사업이 지금 가능이 굉장히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초반 때는 되게 이렇게 사업으로 나아가기에 불편한 장애 요소들이 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기가 변하니까 장애 요소가 해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웹사이트 편하려고 다 대량 문자를 사이트에서 쓰지 누가 이거를 핸드폰 다 연결해서 제가 해서 처음 초반 사업은 제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웹사이트도 번호도 못 바꾸고 저희 못하던 걸 그대로 웹사이트의 이제 그 시대의 문제 때문에 이게 있어서 때를 기다린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수님하고 일하면서 제 말 보기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인내심 부족이라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인내심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것도 어떤 시기까지 그냥 사실 이 5년 동안 수익화 안 하고 한 거 참 바보 같다고 외부에선 보지만 어떤 시점들이 다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책을 쓰시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까 비전일 때 왜 웃었냐면 제가 초기 비전으로 역할을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마음으로 나 되겠구나 싶은데 내가 혼자 빵빵 터져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어려울 때마다 이제 저도 보죠. 그 어려운 과정에서 볼 때 질문을 드리면서 저 스스로 답을 얻고 이렇게 한 과정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느 때를 기다리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 꾸준히 사실 운동도 저 이렇게 매일 못하고 있는 거를 반성을 하면서도 꾸준히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작은 거 하나 매일 꾸준히 그 1분이 어렵다는 말이 그냥 진짜 뼈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1분 시간을 왜 못 나요? TV 보고 있으면서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내가 TV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지금의 나와 다른 뭔가 되려는 거는 정말 1분의 변화들 그게 모여서 변화가 된다고 하고 제가 책을 보면 책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때도 그 말 했더라고요. 다른 게 다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그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 때도 그런 깨달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사는 거는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남들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것이 어떤 발전의 궁극적인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투명 들어서 했습니다. 예상입니다. 자, 우리 라이브에 우리 김영찬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오늘 했던 이야기에 대한 소감도 좋고, 예. 네. 좋았던 점은 어제 이제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일하는 데에서. 카메라 켜주세요. 네, 보입니다. 세수 안 해가지고. 부끄럽네요. 네. 어제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전주다 보니까 옆에 이제 군산에 다녔어요. 군산에 그 새만금이 있고 새만금 옆에 선유도가 이제 다리가 낮아서 이제 갈 수 있는데 그쪽에 가서 회사를
좀 떠나서 이 자연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밑에 이제 직원들끼리만 가서 위에 간부들은 이제 안 갔는데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게. 네. 일주일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고요. 그리고 아쉬운 게 항상 이상은 저 멀리 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그렇게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게 늘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시간을 좀 계획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고 그래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 성공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젊었을 때부터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성공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읽었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와 실천하는 실행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라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마다의 그런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 생각의 차이에 그런 결과가 차이가 나고 또 실천 행동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또 그 사람들 간의 격차가 이제 차이가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연아 이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예, 그럼 다른 분 혹시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이영수 관장님이나 아니면 조영신 선생님. 네. 자,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참고로 예. 오늘부터 터널지 정확하게 들어가서 5,000원 지금 지갑하신 분들 읽겠습니다. 예. 이따가 중간에 시작할 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잠시 첫 시간 멤버 나눔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참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정말 이 멤버 나눔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나왔을 때 그 힘들었던 점을 물고 늘어져서 같이 풀어가는. 이게 이렇게 백데스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누가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돌아가는 거. 그냥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한 모임 안에는 이렇게 변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저처럼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공유해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고만고만해가지고 빙빙빙 그냥 그 얘기만 하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심 나누기가 바로 목표가 뭐냐? 첫째, 좋았던 점을 같이 더 확대시켜서 그 좋았던 원인을 밝히고 적용하는 거. 안 좋았던 점을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는 거. 네. 이게 바로 이제 발표가 토의로 이루어지고 토의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술입니다. 네, 기술이죠. 네. 발표, 토의, 토론.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하나의 흐름이죠. 근데 이제 각자 이제 나중에 독서 클럽을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예, 그래서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 과정을 몇 번 같이 관리를 해보면 의문 답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의문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내가 예전에 질문했던 거를 6개월 후에 또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질문했던 것을 다음에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질문했지만 그 답을 들었을 때에 그거를 내 거화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교수님이 명쾌한 어떤 방향이나 해답을 주시잖아요. 궁금한 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따내고 내 거화 해야 내가 독서클럽에 장이 됐을 때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비슷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때문에 그때 내가 그러잖아요. 교수님이 톨스토이 책을 많이 읽고 톨스토이를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도 우리도 그렇게 그래야 교수님을 닮아가지 않나.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어느 분이 만났는데 그때 한시 초반이거든요. 사실 너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왜 그때 했더니 강의 때 들었던 얘기를 내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한 말인 것처럼 그분이 느낀 거죠. 근데 전 속으로 막 웃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냥 그 사람이 평가된다. 맞아요. 예. 그 시의 적절하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그 대안이죠. 그러니까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정말 스승들이 하는 일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스승들은 물건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에 관한 또는 대안에 관해서 가장 최적의 답변을 주는 거. 이거는 사실 책에서 못해요. 책은요, 여러분 어떤 문제 하나 받아가지고 책을 검색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책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 쉽지 않아요. 스승들의 가치는요, 그 상황에 최적화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사실 물건을 주는 게 없잖아요, 스승들이. 빠르게. 예, 그 자리에서 정말 최적화, 그 조건에 맞는, 이게 이제 스승의 가장 큰 역할이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최적의 답변을 해주는 그런 스승의 역할을 할까? 그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보적 접근이야.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질문에 맞는 정보가 툭 떠오르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바로 의문 탐구 방식의 인지 기술이에요. 예, 나도 답이 없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답이 없어. 그렇지만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원하는 핵심이 뭐지? 처음에 저 사람이 원하는 기준이 뭐지?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지? 그럼 그 질문의 핵심이 뭐지? 그 질문에 오류가 있었나? 그 다음에 그 질문의 요소는 뭐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진짜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문한답 할 때 답변하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했어요?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50대 50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질문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나도 그 시간에 발견해서 배워요. 정리가 되시. 예. 그래서 질문 받았을 때 나는 제일 기뻐. 진짜로 기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만 일단은 질문을 받으면 틀림없이 나는 뭔가 하나를 발견해요. 이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인지기술을 질문에 답변하는 데 활용하고 저술하는 데 활용하고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야기 매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쉬었다가 55분에 8시 모입시다. 우리 뭐 좀 먹고 그러니까 8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